정치권 이슈를 빠르게 해결합니다. 작두를 대령하라. 돌아온 판관 조청천, 기혁신당 조응천 전 의원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의원님,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. 1심 판결 이재명 대표 금요일 선고 예상하셨어요? 아니면은 예상 밖으로 많이 나온 겁니까? 덜 나온 겁니까? 예상대로 나온 겁니까? 저는 한 300에서 500 정도 생각을 했었거든요. 벌금. 예. 왜냐하면 이제 양형기준상으로는 예. 지금 이 1심 판결 선고가 맞습니다. 예. 그렇지만 그동안의 정치의 사법화뿐만 아니고 사법의 정치화라는 그 참 법조인으로서는 말하기 힘든 예. 그런 불편한 진실이 있지 않나라고 제가 계속 의심을 해왔죠. 예를 들면 작년 9월 달에 유창훈 부장이 영장 기각할 때 예. 뭐지 이게? 아직도 저는 그 기각 사유를 봐도 이해를 잘 못해요. 예. 그리고 뭐 조국 대표 2심에서 실형 선고를 했는데 2년인가요? 예. 법정 구속 안 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정당의 대표가 돼가지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. 예. 그 외에도 뭐 윤미향 의원 예. 또 황운하 으흠. 뭐 수도 없이 많은 정치인들 재판이 뭐 3년 4년씩 그냥 쭉쭉 늘어나고 있습니다. 윤미향 의원은 임기 끝났죠. 예. 그러니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지연된 정의죠. 예.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2016년 4월 달에 2심 무죄를 받았는데 2021년 1월 달에 예. 5년 지나가지고 확정이 됐어요. 그래요? 예. 예. 제가 법사위원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예. 아무 얘기도 안 했죠. 그러니까 이게 그냥 결대로 판결이 나온다는 신뢰가 없었던 거죠. 솔직히 저한테도. 그러니까 뭐 이 정도로 타협하지 않겠나. 예, 한 300, 500 정도로 네. 타협할 거라고 예측을 했던 말씀이시죠. 정치의 사법의 정치화 문제 때문에. 예. 예, 그런데 이렇게 나왔어요. 그러면 이거는 이거 판결만 보시고 소식 보시니까 재판부가 제대로 잘 봤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? 아니, 이제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. 근데 그 전날 예. 그 김혜경 씨에 예. 대해서 150만 원 나왔잖아요. 예. 그걸 보고 야 이거 이제 뭐 제대로 좀 탈정치화를 하려고 그래요? 하나 예. 라고 좀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. 그러면 이번 1심 판결은 의원님 보시기에는 재판부가 정치권 이거 눈치 보지 않고 원래 원칙대로 결대로 했다? 의사를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결론은 그렇다. 그래요? 근데 앞서 박균택 의원 민주당 인터뷰도 들으셨겠지만 거의 재판부가 뭔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일 수도 있고 추측입니다. 저는 뭐 그분들이 편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아 그래요? 예. 어떤 의미에서 말씀이신 거죠? 아니 뭐 그 안에서 좀 다른 얘기하면 싹 다 밀어놨잖아요. 예. 그 똑같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원보이스로 그냥 하고 있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재판에서는 사법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데 예. 정치 투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요. 지금 예. 아니 그건 뭐 조국 정경심 교수 다 마찬가지입니다. 예. 이게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거예요. 그럼 내릴 수가 없다는 거죠? 내릴 수가 없는 거죠. 왜냐하면 그 저 지지자들이 다 있는데 예. 그거 어떻게 내려요? 그러면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면 계속 많은 길이죠. 의원님 원래 이제 1심에서 형량이 좀 안 좋게 나오면 우리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는 조금 전략 수정들이 있잖아요. 좀 해야죠. 뭔가 톤 다운을 해서 해야죠. 좀 재판부 읍소를 한다든지 그래서 형량을 좀 줄여보려는 노력들을 하는데 해야죠. 그렇게 안 할 것이다 이런 말씀. 그러니까 쟁점에 대해 뭐 잘 아시겠지만 항소심은 계속심이니까 예. 그냥 쭉 가는 거잖아요. 1심과 그대로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쟁점에 예. 대해서 그리고 특별 양형인자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그 예. 첨예가 다투잖아요. 예. 그건 다투는 건 다투는 건데 전반적으로 어쨌거나 가중인자가 되는 것들을 줄여나가는 것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양형에 유리하게. 예.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반성 여부, 진지한 반성 여부잖아요. 근데 뭐 진지한 반성 없이 뭐 민주주의는 뭐 반민주주의니 어쩌니 뭐 역사의 법정이 어떠니 이런 얘기 계속하면 예. 그게 뭐 참작이 뭐가 되겠습니까? 오히려 더 가중되지. 아니 저 1심에서도 이제 장외 집회들을 많이 했어요. 국민의힘에서는 그게 최악의 판사 겁박이고 최악의 양형 가중사유고 이렇게 비판하던데 의원님도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? 아니면은 재판부가 그런 거에는 별 영향을 안 받았을 거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? 사법부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에서는 별로 영향을 안 받을 거라고 봅니다. 예. 다만 이름 석자 딱딱딱 찍어가지고 누구누구 판사 누구누구 부장 아하. 이라고 뭐 현수막 붙이고 예. SNS로 돌리고 예. 뭐 저 신상 계기하고 이런 거는 좀 영향을 줄 수가 있죠. 그래요? 그거보다는 예.
오히려 저 검찰 예산 한 500 몇십억 깎고 예. 법원 예산 200 몇십억 올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예. 제가 판사면은 야 이거 뭐 내가 좀 약하게 해주면 예. 그 돈 받으려고 그러냐? 아, 오히려 예, 뭐 그런 생각도 하지 않겠어요?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났을 수도 있다 말씀이시군요. 네. 어떻게 보세요? 이제 어차피 이제 양형 다투어야 되니까 2심에서 10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은 이거는 100만 원이 아니고 뭐 벌금은 1억 원이라도 괜찮죠. 예, 저 위증교사니까. 아니죠. 예, 저 공직선거법이요. 아 공직선거. 예. 이 항소심에서. 아니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은 예. 모르겠습니다. 일부 문제가 조금 더 나오면 예. 뭐 형이 조금 내려갈지는 모르겠는데 아, 징역형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. 아 그래요? 네.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최악의 결과인데 돈 반환해. 아니 그러니까 빨리 지금이라도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한다니까요. 아니 지금 보니 오늘 아침 저 조간신문들 보니까 항소심 변호사 선임 등 민주당에서 당 차원에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이게 뭐가 있을까요? 당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게. 모르겠습니다. 지난 주말에 집회 가가지고 뭐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다. 박찬대 원내대표. 검찰 독재 정권 정적제게 부역한 정치 판결이다. 예. 저는 판사들이 정치 판결,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. 아니 그 상권이 분리가 돼 있는데 왜 우리 보고 윤석열 정권의 판결이라고 그러지? 그거 수긍하겠어요? 재판부에서. 네네. 예. 이건 대단한 실수를 한 거라고 봅니다. 그럼 뭐 좀 봐주고 싶어도 예. 이 위세에 눌려서 예. 혹은 뭐 어디서 영향받아서 해준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어요? 오히려 네. 예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. 알겠습니다. 일주일 있으면 위증교사 또 오후에 나오거든요. 네네네. 이거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 지금 흐름대로 보면. 어쨌든 양형 기준에 의하면 강경 판결을 내릴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조리 다 징역형이에요. 예. 예. 근데 강경 사유는 제가 보기에는 뭐 없는 것 같습니다. 위증교사에 관해서. 예. 근데 가중 요소는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이거 뭐 와이어 투 와이어로 무죄받았죠 이 부분. 예. 그리고 동종 전과가 있느냐 무고가 있습니다. 아 이재명 대표 무고가 있어요. 그게 뭐냐면은 이게 전부 다 2002년 검사 사칭으로 해서 비롯되는 건데 예. 그때 검사 사칭 사건 때 예. 그 김병량 시장이 검사 사칭해가지고 찍은 그 자료를 그 공표했다 이거죠. 그래서 브레임을 하니까 그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아니 이거는 그 제3의 정당한 제보자로부터 받았는데 이게 무슨 거냐 해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예. 고소를 했어요.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공무원 자격 사칭하고 예. 명예훼손하고 합쳐가지고 유죄를 받았었습니다. 그래요. 예. 그게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앞서 근데 박균택 의원은 위증 자체가 없어서 위증 교사도 없다, 무죄다 이렇게 얘기하던데. 그럼 뭘 가지고 그렇게 싸웠죠? 그래요? 예. 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1심 위증 교사도 좀 안 좋게 나올 것이다. 이게. 저는 이게 뭐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 장외 집회에 이재명 대표 다시 나갔습니다. 네. 이런 얘기를 했어요. 펄펄 살아서 인사드린다.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.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뭔가 이제 출구 전략이 있어야 되잖아요.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로 탈출구를 찾을 거라고 보십니까? 결국은 이거를 임기 단축, 뭐 탄핵이 됐든 예. 개헌이 됐든 예. 하야가 됐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으로 조기 대선으로 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항소심 대법원까지 2년 5개월 끌기는 쉽지 않을 거다. 그 가면은 어쨌든 지금 두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뭐 예. 당선 무효로 피선거권 박탈로 확정이 될 것 같으니까 예. 그 전에 대선 리트로 가는 트럼프식 전략인데요. 예.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정치투쟁이죠. 예. 근데 그 뭐 송영길, 뭐 조국, 정경심 등등 예. 많은 분들이 이런 길을 택했다가 다 고난을 겪고 계시는데 앞으로 대선까지 2년 이상 남았잖아요. 예. 그 사이에 확정될 것 같습니다. 저는. 예, 그러니까 굉장히 분초를 다투는 조급한 마음이 있겠죠. 이재명 대표는. 그래서
조기 대선을 밖에 방법이 없다. 네. 그러면 뭐 임기 단축 개헌이나 탄핵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. 근데 이거를 국민의힘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.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면. 근데 국민의힘에서 협조 안 하면은 이탈표 같은 거 안 나오면 탄핵이건 뭐 임기 단축 개헌이고 불가능한 건데. 아니 근데 탄핵이란 거는 네. 정치가 국회가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이 하는 거예요. 오. 예. 예. 그 탄핵에 저 동감하는 세력이 한 75% 이상 넘어가면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. 거의 만장일치라고 보면 돼요. 예. 그러면 그 카드는 아직도 성공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? 아니,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 불씨를 살려가지고 하고자 하는데 다만 예. 2016년도 촛불 탄핵에 대한 그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. 그러면 탄핵 다음에 들어오는 그 정권, 그 예. 대통령은 이 망가진 국가 시스템을 제대로 정상화하고 예. 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나아질 것인가. 예. 그리고 탄핵 뒤에 내 삶은 우리의 삶은 달라질 건가, 좋은 쪽으로 갈 건가. 예. 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. 죽 서서 개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직도 나서지 않는 겁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이 민주당 내 지금 결국 움직임이 어떻게 될 거냐는 건데, 네. 뭐 친명계 의원들은 리더십에 공백은 없다 이런 얘기하고, 뭐 비명계에서는 저 물밑에도 움직인다는 보도도 있던데 최민희 의원이 이런 얘기했거든요. 비명계 움직이면 죽는다. 당원과 함께 죽일 거다. 이건 이제 장외 집회에서 했던 발언인 것 같습니다. 요 최민희 의원의 요 언급은 어떻게? 뭐 슈퍼챗 받으려고 뭐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예. 아니, 지금 뭐 최민희 의원뿐만 아니고 지금 민주당에 몸담고 계시는 의원님들 거의 대부분이 예. 그때 가장 그 영향력이 센 사람이 누군가 예. 또 누가 가장 원샷을 많이 받고 있는가 아하. 그쪽 쫓아가지고 예. 가는 분화방 같은 존재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최민희 의원도 옛날에 보시면 뭐 제 기억으로는 조국 당시 장관인가요? 대표인가요? 수석인가요? 뭐 엄청나게 옹호하지 않았습니까? 근데 지금은 조국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지금 권력자가 자기한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겠죠.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 같은 당에 있는 동료들한테 내가 죽인다. 뭡니까? 이거 뭐 홍위병 대자입니까? 알겠습니다. 그럼 결국 그 대상이 되던 비명계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민주당이요. 만약에 이대로 가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이 완전히 박탈되면 대안은 있어요? 실제로 뭐 김부겸 전 총리나 김경수 전 지사, 뭐 김동연 현 지사가 삼김이라고 하던데. 아니 이렇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. 토양 자체가 완전히 변했다, 오염됐다. 그러니까 권리당원의 반절 이상이 대선 이후에 들어온 예. 소위 말하는 강성 친명들이고 개딸이라 그러면 안 된다며요. 그리고 당원 당규 같은 걸 다 바꿨잖아요. 예. 당원 민주주의 한다면서 예. 어쨌든 강성 당원들의 의지대로 뜻대로 가게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. 네. 그러면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불온한 상황이 오더라도 예. 그 당에서 보기에는 아, 민주당 입장에서. 예. 뭐 그럴 일은 없다고 하는데 이재명에 점 하나 찍은 사람이 올라가지 뭐 지금 말씀하신 상김이나 뭐 예. 이런 사람들은 아예 애초에 예. 그 고려 대상이 아닐 거라고 좀 봅니다. 비명계는 쉽지 않고 오히려 신친명 중에 한 사람이 나갈 그거 수도 하려고 있다. 많은 분들이 지금 옆에서 그렇게 아버지하고 옹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누가 있을까요? 그럼? 그 뭐 옆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예. 대선 후보도 그 사람들 중에서 될 수 있다는 네, 말씀이시군요. 네, 예, 알겠습니다. 개혁신당 얘기 잠깐만 짚어볼게요. 이준석 의원이요. 이제 당시 이제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 개입을 했다. 그러면서 강서구청장 그다음에 포항시장 얘기를 했습니다. 지방선거 때죠. 대선 직후에 있었던 이준석 대표가 하고자 하는 말 뭐라고 보십니까? 의도. 지금 보면 나 검찰 건드리지 마라. 아 그래요? 그 얘기는 이준석 대표 그때 저 공항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검찰에서 부르면 나가서 더 얘기할 수도 있다. 뭐 이런 취지의 얘기라던데. 그러니까 저 명태균 씨의 변호인으로 김소연 변호사가 선임이 됐잖아요. 예. 뭐 무료 변호인이라고 하긴 합니다만은 예. 어쨌거나 그 이후에
그 변론하는 방향을 보면 의뢰인 보호보다는 예. 뭔가 뭐 계속 뭔가 이슈를 일으켜가지고 예. 의뢰인은 굉장히 불리하게 됐는데 아하.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. 이준석 죽이기 용산 옹호 예를 들면, 예. 뭐 그런 듯한 아하.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으로서는 뭐 악의 축이라고까지 했는데 예. 이 선임의 뒷배가 용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겠죠. 아, 추측을. 예. 내가 비록 22년 그 봄에 예. 뭐 바지 사장이었지만 아하. 그래도 내가 뭐 많이 있는데 자꾸 이러면 누가 손해 볼지 예. 잘 생각해 봐라. 그럼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김수호 변호사 선임에 용산이 뒤에 있고 용산을 보호하고 이준석 대표 공격하는 거는 전략을 잡았을 수도 있다. 그걸 의심한다.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네. 같습니다. 그럼 진짜 만약 이준석 의원을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하면 이준석 의원이 당시 있었던 얘기들 뭐 당대표니까 여러 얘기가 있을 수 있었잖아요. 그거에 대한 무차별 폭로전으로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? 그건 뭐 이준석 의원 마음인데 그럴 네.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네. 그래도 상황을 잘 보겠죠.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 봤을 때 전직 검사로서 판단해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맞다고 보세요? 아니면은 저 용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 뭐 이 정도 의견 개진도 못해 이렇게 보세요? 그러니까 분위기만 대충 스케치를 한 거지 실사로 정밀하게 사진 찍은 건 없잖아요. 아직은. 예. 예.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 당장 뭘 어떻게 하기는 좀 힘들죠. 알겠습니다.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신 것 같고 어제 보셨는 이제 저 한겨레 20일에서 단독 보도가 하나 났어요. 저 김건희 여사가 무속인하고 뭐 문자를 주고받았다. 뭐 이런 얘기들이 그 한겨레 20일에서 그 무속인을 취재해서 기사를 썼던데 아직 용산의 반응은 여기에 대한 언급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. 김건희 여사가 최근인가요? 2023년 12월에 그 무속인에게 문자 보내서 저 감옥 가요?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는 23년도에 예, 23년 12월이죠. 총선 직전에. 예. 예, 명리학자, 예, 역술가라고. 예, 죄송합니다. 기사에는 명리학자, 역술가라고 되어 있습니다. 요 명리학자에게 그런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 기사가 실렸는데,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? 뭐 대선 전부터 네. 난 뭐 저 영적으로 뭐 이렇게 좀 재능이 있어서 저 영적인 대화하는 거 즐겨 하고 예. 나도 점도 볼 수 있고 또 뭐 손바닥에 왕자도 있었고 또 뭐 건진 뭐 천공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요. 명태균 씨도 뭐 그런 쪽으로 좀 굉장히 박식하신 것 같고 예. 뭐 크게 놀랍지는 않습니다. 그래요? 예. 근데 뭐 저 명리학이라고 그랬어요. 양명학. 예. 이라면 이제 사주를 봤다는 얘기인데. 예. 예. 예, 기사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. 명리학자, 역술가, 이렇게. 예. 그러니까 사주를 보니까 이게 뭐 되게 안 좋은 꾀가 있다 해가지고 이거 사실이냐? 뭐 별로 놀랍지는 않습니다. 그 동안에 이게 처음 나온 거라면 모르겠는데. 예. 예. 뭐 용산으로 옮긴 것부터가 그런 거고 2,000명 의대 정원도 그거고 그건 일단 뭐 하여간에 그런 썰들이 계속 예, 근거는 없는 거고. 예. 분분했었잖아요. 예. 설. 예. 예. 알겠습니다. 별로 놀랍지는 않다는 조홍천 의원의 언급이었습니다. 오늘 저 판관 조총전 시간은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개혁신당의 조홍천 전 의원이었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